의학 동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요. 전문 의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며 전 세계 병원에서도 제 거 듣는다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 걸 따르려고 생각합니다. 들어알기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원방의 공통점, 열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찾아 전문가인들은 2200와트짜리에서 피부에 나는 피부병 증상에 상관없이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비양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개인이 열을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축적하는 방식으로 해서 피부병을 치료했으며 락스 과산화수, 락스에 이제 살균력이 주목을 하고 해결되지 않던 원산을 락스 과산화수, 락스 단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세계적 혈압 70, 20, 10 프로테지는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치료를 한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노벨상 천년이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식품과 어떤 인류에게 허락된 수천 년 허락된 식품과 약초로서 전 세계 다 동일합니다. 식품 약초로 허락된 치료로서 전 세계는 그렇죠. 다 식품도 다 살 수 있고 약초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약초로 들어가는 건 한의사에게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는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것, 그걸 금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중동이든 어든 중국이든 다 약초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반인이 약초를 못 산다면 그렇죠. 약초 시장이 엄청나게 쇠퇴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약초 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쇠퇴하고 이게 식품을 못 먹게 한다든지 커피를 못 먹게 한다. 이거 자체가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당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을 누구나 치료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한의사 자격제도가 없어 수천 년간 무슨 한의사 자격제도가 있었겠습니까? 최근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에 들어와서 한의사 자격제도가 생겼고 그 수천 년간은 우리가 없었다라는 것은 개인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자기가 죽음의 위험에 출혈이나 그럴 때 상처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치료하지 말라는 겁니까?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의학기술을 연구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서 경쟁이 없는 거, 경쟁력이 없는 건 다 퇴출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체에서도 관련된 의학 연구에 대해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의학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어떤 십이지량 기알고 알 수 없는 덩어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좀 10여일 동안 출혈이 일어나서 제가 굉장히 위험했다. 운동 동영상을 계속 게시하면서도 흑변이 나오는 상태에서도 흑변, 검은색변, 출혈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냥 상관없이 올렸는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병실에 몇 번을 쓰러졌습니다. 갈 때마다 누워 있었습니다. 바닥에 머릿속에 피가 이제 부족하니까 안 돌아가지고 관련된 동영상을 치료를 계속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는 머릿속에 머리 어지럼증이 좀 남아있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관련된 내방법대로 있는 어떤 펩시콜라,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에 콩국수용 콩가루 이것을 합쳐가지고 뇌를 이렇게 막힌 거 뚫어주고 동시에 헤르페스 증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바이러스 소멸하는 제 약초를 계속 먹고 그래서 커피에다가 카레가루를 타는 방법으로 또 소금하고 설탕을 추가로 타서 커피 믹스 커피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병 커피는 너무 커피 함량이 적어서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먹어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제 약초하고 결합을 했더니 헤르페스 증상이 코 속에 남아있던 것이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이제 첫 번째는 혈관이 좁아져서 두 번째는 바이러스 증상 이 두 가지 또는 세 번째는 가장 의심스러운 혈액의 생성이 지금 지혈된 지가 한 6일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피는 한 10일 정도 이상 흘렸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는 25일 정도는 좀 더 혈액의 생성이 하루 1톤씩 생성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씩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빈혈 증세가 없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고구마를 먹어봤어요.
고구마는 먹어봤는데 어지러움 증상이 싹 없어져서 오늘은 제가 그냥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녔습니다. 어지러움 증상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구글자를 찾아봤더니 고구마가 뇌 기능에 주는 어떤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관상동맥 질환 같은 데도 도움이 돼. 안토시아닌, 높은 수준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뇌에도 작용,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 뇌기능, 정상적인 뇌기능이 탁월하다는 이런 기술 구조를 구글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치매 환자나 아니면 정상적인 뇌기능, 노인 환자나 이런 것들 뇌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정신 건강에도 보조식품으로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카레가루, 소금, 설탕 플러스 고구마 이거랑 또는 거기다 사과가루, 사과도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과도 뇌기능 향상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뇌기능 향상에 탁월한 것들을 모아놓고 치료물질로 구성해도 괜찮겠다. 식품이나 약초를 가지고 관련 특허를 거기서 치료하는 또는 그것을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치료물질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관련 특허를 온라인을 통해서 10건을 냈습니다. 10건 온라인 통해서 한 60몇만 원밖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연구를 했으며 의학 동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것, 수천 년간 인류가 행해했던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가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수천 년간 행해왔는데 그걸 답답하게 못하게 한다든지 그 자체가 좀 그렇죠. 정신병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뇌 기능에 탁월한데 이게 이제 커피 플러스 카레가루, 소금, 설탕, 고구마, 또 사과가루까지 겹해서 뇌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뇌 혈관을 막힌 걸 뚫어줌으로써 펩시콜라라든지 녹차라든지 그다음에 콩국수용 콩가루 이거 섞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 머릿속에 남아있던 어지러움이 지금 상당 부분 사라졌고 오늘은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갑자기 휑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뭔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지 일정 부분 혈액이 일단 정상적으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생성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고구마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기능에 이런 기술 구조를 따라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 생강하고 커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커피, 생강 이렇게 또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운동 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금, 설탕, 커피하고 카레가루, 강황가루 아님 강황가루는 위장 빵꾸납니다. 카레가루, 강황가루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카레가루를 만드는데 강황가루, 카레가루 그렇죠. 그 함량도 그렇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카레가루를 식품으로 이렇게 카레 많이 해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카레가루 이걸 말하는 거죠. 강황가루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위장 빵꾸 난다고. 카레가루하고 이렇게 커피가루 이거 섞어서 드실 수 있다. 또 생강가루도 같이 섞어서 드실 수 있다. 그러나 다 과도하게 위산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위궤양이나 십이지지양 위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체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렇게 제가 눈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제라서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커피, 뇌라든지 몸에 치료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커피, 카레가루, 소금, 설탕을 좀 더 넣어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 작용을 필링 효과를 넣기 위해서 좀 더 높이는 기존에 봉다리 커피에다가 인위적으로 소금, 설탕을 더 많이 넣는다는 거죠. 필링 효과를 위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에게 영향을 줘서 녹이는. 그래서 한 잔 먹을 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마심으로써 혈액 속에 20초 후에 반영이 되고 30초면 혈액 완전히 돌고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어도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에 스크래치를 준다는 필링을 줘서 얇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얇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터뜨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약화시켜서 면역세포 공격을 쉽도록 하는 방법으로 살균한다 그랬죠. 그래서 커피에다 기존의 커피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나오는데
소금, 설탕 인위적으로 더 많이 넣는다고 필링을 위해서. 이게 소금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설탕이 맛있고 또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레가루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것을 치료 물질로 사용하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살균 작용이에요. 세균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헤르페스 증상을 소멸했어요. 제 약초와 같이 결합해서 먹었더니 헤르페스 증상이 사라졌고 상쾌합니다. 코가 간질거리지 않으니까. 입술도 약간 간질거린다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머리가 비틀거린다거나 몸이 좀 힘이 갑작스럽게 빠진데 혈압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 이런 증상이 불규칙한 증상이 사라졌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 안에 어떤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에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헤르페스는 구안와서 일으키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포진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관련된 그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 기능에 작용할 수 있는 게 커피, 생강가루, 그다음에 카레가루, 그다음 소금, 설탕, 또 거기다 고구마, 사과 이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해서 포도 추출물, 포도까지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약간 율무가루까지 같이 합해 줄 수는 있어요. 율무를 자칫 잘못했다거나 유장이 좀 율무도 이렇게 깎아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장장애를 갖고 있는 분, 위염, 유기양, 십이장경 있는 분들은 무 같은 거 파인애플 키 조심하셔야 되고 녹입니다. 율무도 조심해야 돼요. 율무도 같이 녹이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은 커피도 좀 커피 위산을 자극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기름기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기름기 있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유장에 남아 있어서 유산 과다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름기 있는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궤양 증세가 좀 악화되거나 그러겠죠. 위염 증세나 위염, 유기양, 십이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도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커피, 생강, 카레가루, 생강도 익혀서 카레가루, 고구마, 그다음에 포도 추출물 이래갖고 뇌의 기능에 그다음 사과 같은 거, 사과가루, 포도가루 이렇게 합해가지고 뇌에 작용하는 치료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드립니다. 식품과 약초를 의학 동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의학을 공부를 내가 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제 얘기 들으면 아마 따라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제 나름대로의 치료 방법을 정립해서 저 자신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치료하는 게 죄악시 되면 치료를 했을 때는 그냥 죽어야 되나? 아니면 자신을 간단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뭐로도 그렇죠. 이게 자체를 치료하는 건 죄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한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식품과 약초를 연구해서 그걸로 치료하거나 또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살균 물질 또는 어떤 식품과 약초를 결합해서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관련된 특허를 10개를 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통해서 하니까 싸게 60몇만 원이면 내더라고요. 어떤 기관을 어떤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강하고 마늘, 양파의 결합 이거 다 익혀야 됩니다. 마늘, 양파든 생강 그래서 이걸 결합해가지고 마늘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뇌에도 작용할 수 있다. 몸 전체 활성화돼 노인 환자들에게도 좋다. 살균 물질로서 마늘가루, 양파가루 다 익혀야 됩니다. 생강가루 익히지 않으면 토가 나옵니다. 조리 때 유자청, 커피가루 또는 카레가루를 같이 결합해서 살균 물질로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하고 사과가루하고 이렇게 생방가루를 합해서 근력 회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남의 기술 구조로 도둑질에 생각시키면 안 됩니다. 매실청하고 생강청하고 합해서 이것을 변비 치료제로 아주 탁월합니다. 무화과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를 결합해서 변비치료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짬뽕을 시켜서 제품으로 변비짱, 혈관 타도 짱입니다. 매실청하고 생강청으로 해서 어떤 살균하거나 바이러스 작용이나 세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매실청과 생강의 결합, 또는 매실청과
생강 또는 커피의 결합, 이것이 매실청과 커피를 결합시키는 근력 회복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랬죠. 근력 뭐 스테로이드 뭐 그런 거 쓰지 말고 이거 쓰시면 근력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파시키지 말아주세요.